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스마트폰을 켜면 온통 빨간불, 파란불. 내 돈이 삭제되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만 새로 고침하고 계시진 않나요?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경기 침체가 온다. 전쟁이 터진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건져야겠다. 역시 투자는 내가 할 게 아니었어. 혹시 지금 손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떨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제발 팔아주세요 하고 던진 그 헐값의 자산들. 그게 바닥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가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차트를 보며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그리고 거대 은행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코인 사세요 하는 흔한 투기 조작 영상이 아닙니다. 뉴스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진짜 부의 이동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은 여러분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지, 그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쉽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경제적 생존 키트가 될 것입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외국 경제뉴스 1면을 장식한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 만에 5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한국 돈으로 약 7,2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기사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와, 블랙록도 발 빼는구나. 진짜 끝물인가 보다. 나도 도망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통계가 보여주는 착시입니다. 이 7,200억 원을 판 주체가 누구일까요?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일까요? 아니면 블랙록 직원들일까요? 아닙니다. 블랙록의 ETF 상품에 가입했던 뉴스를 보고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시장에 쏟아져 나온 그 7,200억 원어치 비트코인 공중분해됐을까요? 누군가는 샀겠죠. 누가 샀을까요? 놀랍게도 블랙록 자체 법인과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이걸 금융판에서는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미 털기입니다. 세력들의 시나리오는 아주 정교합니다. 1단계, 가격을 지루하게 횡보시키거나 급락시켜 공포를 조장합니다. 2단계, 참다 못한 개인들이 물량을 던집니다. 3단계, 그 물량을 싼 값에 싹쓸이합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 보이죠? 하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다 잠가버리고 가격을 10억, 20억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비트코인 0.1개조차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은 박탈감에 빠져 이렇게 말하겠죠. 아, 비트코인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야. 그리고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개구리 코인, 강아지 코인 같은 위험한 도박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의 양극화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팔고 있다면 혹시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착한 호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미국 정치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뉴스 정말 시끄럽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무려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짓이다, 파월을 잘라야 한다라며 맹비난하고 시민들은 내 세금이 저런 데 쓰이다니 라며 분노합니다. 4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왜 침몰하냐고요? 빚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3조에서 4조 원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요. 매일매일 연준 건물 하나씩 지을 돈이 이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스에서는 온종일 건물 리모델링비 4조 원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쇼라고 부릅니다. 대중들이 저 멍청한 파월 건물 수리비나 쓰고 라고 욕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 즉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편의점에서 5,000원 낭비했다고 온 가족이 2주 동안 싸우는 꼴입니다. 정작 집문서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말이죠. 이 정치적 싸움은 어쩌면 잘 짜인 각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척할 테니 국민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일해서 세금이나 내라. 이 소름 돋는 연막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돈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QE 인피니티, 즉 무한 양적 완화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돈을 풉니다. 전쟁이 났다? 돈을 찍습니다. 은행이 망한다? 또 돈을 찍어 막습니다. 미국 달러는 이제 돈이라기보다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급이 무한하면 가치는 0에 수렴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들은 달러를 버리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드 에셋으로요. 하드 에셋이란 단단한 자산, 즉 공급이 제한된 자산을 말합니다.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딱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때를 쓴다고 더 찍어낼 수도 없고 해킹해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수학이 보증하는 희소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는데 물이 딱 한 병 있습니다. 그 물의 가치는 생명과도 같겠죠.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금 달러는 흙탕물이고 비트코인은 그 생수 한 병입니다. 왜 수학적으로 완벽한 2,100만 개 한정판 자산에 대해 비관적인가? 여러분이 비트코인 너무 비싸, 1억 원이나 해? 라고 생각할 때 부자들은 1억 원이나 주고 쓰레기 같은 달러를 버릴 수 있다니 싸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10년 뒤 계좌잔고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부는 항상 말합니다. 투자는 위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해. 정말 그럴까요? 최근 러시아가 비트코인 투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반인은 1년에 30만 루블까지만 살 수 있다. 반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춘 부자들은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서민들은 가난하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마. 가 아닙니다. 이거 돈 되는 거니까 너희는 맛만 보고 진짜 큰 부는 우리끼리 나눠 가질게. 라는 뜻입니다. 보호를 가장한 사다리 걷어차기인 셈이죠.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해외 코인 사지 말고 안전한 국내 거래소만 써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진짜 유망한 코인들이 해외에서 10배, 100배 오르는 동안 우리는 구경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코인이 가격이 다 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제야 우리 서민들은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 차단, 이게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국내 거래소라는 좁은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두고 비싼 수수료를 뜯어가기 위한 것일까요? 보호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기회의 박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는 공포를 팔아 클릭수를 챙기고 정치인은 쇼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금융세력은 그 틈을 타 여러분의 자산을 헐값에 뺏어가려 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서워 다 팔고 예금이나 할래 하며 녹아내리는 현금을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음에 속지 않겠다며 흔들리지 않는 고래의 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부자들은 여러분이 공포에 떨 때 가장 크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과 나란히 서서 웃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